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홍드로이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생명주기, 라이프 사이클이라고도 하는데, 생명주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특히 이제 액티비티에 대해서 생명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생명주기라고 하면은, 무언가 태어나고 이제 죽는 시점, 이제 그러한 일련의 프로세스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사실은 이 생명주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입문자 레벨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몰라도 당장 코딩하는 데는 생각보다 문제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앱 하나를 완성했을 때에도 앱 출시한 사람들도 들어보면 이 생명주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채로 앱을 출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념을 좀 확실히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생명주기는 면접 때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으시면 되거든요. 이제 파일 뉴 프로젝트 해서 지금 만들어낸 이제 제가 프로젝트가 라이프 사이클 이그젬플 이름을 가진 프로젝트를 하나 완성을 해놨는데, 이거를 그냥 처음 만들고 시작하게 되면은 이렇게 메인 액티비티가 나오게 되죠. 이 액티비티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화면입니다. 화면이어서 이 안드로이드 상에서 화면을 띄워서 무언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메인 액티비티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오버라이드 해서 뭐 프로텍트 보이드 몬크레이트 이거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이해를 하면은 할수록 더 좋지만, 일단은 좀 쉽게 생각하자고요. 일단 이 온크레이트가 뭐냐면 생성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액티비티가 최초에 말 그대로 생성이 될 때, 이 액티비티가 태어날 때 어떠한 행동들을 해줄 것이냐를 여기다가 중괄호 내부에다가 여러 가지 코딩들을 하는 거예요. 그 보시게 되면은 set content view 그래서 r.layout.activity main xml 이렇게 이런 경로를 잡아줬죠. 자, 이거 그대로 해석해 보면 세팅하다 콘텐츠를 뷰에다가 콘텐츠를 세팅한다. 위치는 res 폴더라고 합니다. R이라고 하는 의미는 res 폴더에 layout 폴더 그리고 activity main xml에 이 액티비티라는 놈이 생성이 될 때 이 액티비티 메인이라는 XML과 연동을 시켜줘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보실까요? 여기 RES 폴더를 펼치고 레이아웃 폴더 펼치면 진짜 있죠? 액티비티 메인 XML이 있고, 이 파일을 현재 이 자바 파일과 한 쌍으로 매칭을 시켜줌으로써 이 XML에서 화면 구성을 하는 게 그대로 이 자바에서 이 줄이 실행이 될 때 붙여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온크레이트가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 때 기본적으로 하나의 화면은 샘플 화면은 존재해야 되니까 얘네가 자동으로 이 정도까지는 그냥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액티비티에서. 자,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온크레이트 이런 것들은 많이 활용해 보셨겠지만 이제 이것도 생명 주기의 하나거든요. 이제 온크레이트는 이제 태어나다, 이 액티비티가 태어났을 때, 생성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주석을 한번 남겨보면, 자, 이 친구는 자, 액티비티가 생성되었을 때, 정확히는 뭐 액티비티가 아니어도 됩니다. 프래그먼트에도 생명주기는 있기 때문에, 자, 다시 액티비티 또는 프래그먼트가 생성이 되었을 때 이곳 대부 구문들을 실행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온크레이트 말고 또 여러 가지 생명주기들이 있습니다. 자, 컨트롤 알파벳 O, 컨트롤 O예요. 숫자 5 아닙니다. 컨트롤 O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메소드들, 즉 여기 지금 상속받고 있는 이 액티비티로부터 준비되어 있는 메소드들을 끌어올 수가 있게 돼요. 이 온크레이트도 여기 액티비티 안에 있는 녀석이고, 자, 여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그대로 그냥 키보드 타이핑을 그대로 해볼게요. 키보드를 그대로 쳐보세요. on 한글이네요. on resume. 자, on resume이라고 이렇게 타이핑을 치면은 여기 뭐 on post resume 검색이 됐는데 on resume 안 보이죠? 자, 여기서 키보드 아래 방향키를 한번 눌러봅시다. 누르면 on resume으로 점프가 됐네요. 이게 뭐 이게 지금 검색을 한 번에 안 돼가지고, 자, 어쨌든 여기 on resume 이 친구 있죠? 이 친구를 찾으셨으면 더블 클릭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냥 자동으로. 미리 on resume이라는 액티비티 안에 준비되어 있는 메소드를 그대로 메인 액티비티로 끌고 왔습니다. 자, on resume을 그대로 토시 그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무언가 됐습니다. resume은 재개하다 뭐 이런 뜻을 대충 가지고 있는데, 무언가 어떤 것이 중지가 되었고 그 중지된 것을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즉 여기서 on resume를 말하는 건 결국에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그냥 액티비티예요. 이 액티비티가 다시 재개가 되었을 때, 다시 중지되어 있던 게 다시 시작되었을 때, 이제 그거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중지되어 있던 액티비티가 다시 재개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뭐 재실행 되는 시점에서 이곳 내부 부문들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자, 컨트롤 알파벳 O 또 해보고 이번에는 자, on 포즈라는 것이 있어. on 포즈. 자, on 포즈. 여러분들이 게임 하시다가 보면은 이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포즈라는 게 있죠. 포즈는 일시정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약간 연관성이 좀 보이는 게 이 리즘이 아까 방금 설명드릴 때 중지되어 있던 거라고 했죠. 자, 얘가 바로 그 중지의 역할을 합니다. 중지되었을 때에 대한 시점을 캐치해냅니다. 자, 중지 이건 좀 쉽게 갑시다. 중지 상태일 때 이곳 내부 부문들을 실행합니다. 자, 정확히 그럼 중지 상태가 어떤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걸까요? 중지. 액티비티 상에서 중지가 되는 상황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홈 버튼을 눌러서 바깥으로 잠깐 빠져나갔을 때. 자, 앱을 종료한 게 아닙니다. 앱을 종료한 것이 아니고 그냥 홈 버튼 누르면은 잠깐 약간 백그라운드로 빠져서 약간 메인 런처 화면으로 그냥 가잖아요. 그런 상황일 때 이 메인 액티비티는 아직 죽은 상태는 아니에요. 죽은 상태는 아니니까 약간 중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이 있는데 다른 액티비티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자, 안드로이드 상에서는 한 화면밖에 띄울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화면들이 이제 이 구조상으로 올라왔을 때 기존에 있던 화면들은 온포즈 상태가 됩니다. 자,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그리면 자, 여러분들이 스타트 액티비티 뭐 이런 그 인텐트에 대한 강좌를 보셨으면 다른 액티비티로 이동을 할 때 스타트 액티비티라는 걸 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뭐 이러한 액티비티가 쌓여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자, 이거를 A라고 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위에 스타트 액티비티를 하면서 새로운 액티비티가 생겨납니다. 자, 이 친구는 뭐 색깔도 지정을 해주죠. 빨간색이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자, B라는 액티비티가 떴어요. 자, 이런 구조가 이게 좀 이해하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그림을 일부러 이렇게 그렸는데 처음에 이 메인 액티비티에서 뭐 서브 액티비티로 스타트 액티비티를 구현을 시킨다고 했을 때 자, A 액티비티에서 뭐 버튼을 눌러서 B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A 화면은 밑에 깔려있는 상태가 되고 햄버거처럼 위에 B 액티비티가 쌓여요. 스택 이런 거를 스택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액티비티들은 이제 스택 형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B 액티비티가 이제 쌓였을 때는 A 액티비티는 이제 B 액티비티에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얘가 온 포즈 상태가 됩니다. A 액티비티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B 액티비티가 이제 죽었어. 뭐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다든지 아니면 특정 뭐 피니쉬 구문을 어떤 특정 상황에서 액션을 벌여주면 B 액티비티는 소멸이 되고 다시 A 액티비티 화면이 뜨겠죠. 이제 햄버거가 하나 없어졌으니까 밑에 층이. 그러면은 A 액티비티일 때 다시 on resume이 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중지되어 있던 액티비티가 다시 재개되는 시점. 여기에서 on resume이 되는 시점이 즉 이 B 액티비티가 소멸해서 다시 A 액티비티로 돌아왔을 때 이 A 액티비티 입장에서는 on resume이 호출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on resume과 on pause 설명 끝났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컨트롤 알파벳 O 또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on destroy를 꺼내봅시다. on destroy. 자, 타이핑을 그대로 하면 자동으로 검색되니까 뭐 스크롤해서 일일이 찾으셔도 되는데 엄청 많으니까 타이핑으로 찾으세요. 자, 더블 클릭해서 가지고 오고 자, destroy는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단어 직역을 또 해드리면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액티비티는 아까 이제 생성이 되었다면 언젠가는 파괴되어야 할 시점도 만들어 둬야겠죠. 이 파괴되어야 할 시점을 알고 있으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일단은 뭐 파괴하다라는 뜻, 그러니까 즉 화면이 파괴되어서 소멸했을 때의 시점.
일대 이곳 내부 부분들을 실행한다. 결론적으로 생명주기가 이거를 만들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안 필요하시면 굳이 액티비티마다 만들 필요는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생명주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이런 액티비티에서 기본 라이프 사이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특정적인 처리들을 이어서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메인 액티비티가 죽을 때 어떤 네트워크 통신을 하고 있던 거를 끊어줘야 된다든지 이 액티비티가 이제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처리들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게 바로 on destroy.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메인 액티비티, 자 여기서 다시 그림을 보면 아까 이제 B 액티비티에서 만약에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얘는 finish가 돼서 죽죠. A로 뭐 돌아오긴 하겠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 B 액티비티 입장에서는 on destroy가 호출이 되게 돼요. 그래서 뒤로 가기 눌러서 finish를 당했을 때 on destroy가 호출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죽었을 때, 이 액티비티가 죽었을 때. 자, 그리고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대표적으로 좀 많이 쓰는 것들 위주로만 나열하면 사실 이런 게 가장 많이 쓰여요. 이 네 가지가. 자, 근데 이제 제가 캡처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자 안드로이드 공식 문서에도 있어요. 안드로이드 공식 사이트 문서에도 이 그림이 있는데 엄청 유명한 그림이고 이 그림으로 면접 질문도 많이 내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개념인데, 자 이걸 뭐 대충 설명을 해드리면 액티비티가 뭐 런치가 돼서 이 화살표 순서대로 액티비티가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자, 처음에 액티비티가 런치가 되면 onCreate 처음에 생성이 되죠. 그 다음에 onStart라는 놈도 있네요. onStart라는 애가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onResume까지 도착을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아까 얘는 뭐 재개하다라는 뜻인데 얘가 왜 onResume은 처음 진입을 했는데 onResume이 호출이 되냐. 근데 이제 그냥 안드로이드 라이프 사이클상 이제 여기서 onCreate, onStart, onResume 순으로 일단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액티비티 러닝이라고 해서 이제 이 액티비티가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어요. 이걸 알려주고 있다가 만약에 가상의 상황을 세워봅시다. 만약에 뭐 사용자가 홈 버튼을 눌렀어. 그러면은 이제 이 온포즈가 호출이 되게 돼요. 빠져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만약에 홈 버튼 나가 있다가 다시 이제 그 액티비티 화면으로 돌아갔어. 만약에 다시 그 앱을 켰어. 그러면은 온 리즘으로 다시 가게 돼요. 여기 보시면 그런 좀 설명들이 뭐 영어로 블라블라 나와 있지만 대충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온포즈가 호출이 되고 있다가 만약에 이 액티비티 자체가 이제 그냥 더 이상 뭔가 보이지 않는 상황일 때 그때는 온스탑까지 내려가요. 온스탑까지 내려가고 더 내려가게 되면 온 디스트로이라고 해서 이제 이 액티비티가 소멸이 되는 과정. 그러니까 즉 액티비티가 러닝 중이었다가 뒤로 가기를 눌러서 온 포즈, 온 스탑, 온 디스트로이 순으로 호출이 되면서 앱이 액티비티 셧다운, 액티비티가 죽게 됩니다. 뭐 이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사실 그림으로 봐도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조금 이게 처음 입문자 입장에서 이게 뭔 소리고 내가 이걸 굳이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저희는 로그로 한번 찍어봅시다. 자, 얘네 친구들 스크린샷에 있는 생명주기들을 전부 가지고 와볼게요. 전부. 자, 온크레이트 아까 있었고 온스타트 없죠? 온스타트 여기서 컨트롤 알파벳 O 온스타트 엔터 하시면 가지고 와집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없죠? 온리줌 있고 온포즈 있고 온스탑이 없네요. 자, 온스탑 컨트롤 알파벳 O 온스탑. 자, 여기 검색이 바로 안 될 때에는 키보드 아래 방향으로 좀 내려봅시다. 그럼 있어요. 엔터로 가지고 와주시고 그 다음에 on destroy도 있고 on restart가 또 없네. on restart도 한번 만들어줍니다. on restart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얼추 다 가지고 왔죠. 네, 생명주기들은 다 가지고 왔고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상황들을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로그를 찍어보는 것인데요. 자,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제 로그를 지원을 합니다. 자, 로그.2를 하시면 이제 로그를 출력할 수 있는데 이 생명주기 아까 이제 내부 구문들이 다 실행된다라고 제가 메모로 남겼죠. 즉 이 구문들이 실행이 될 때 이 로그를 실행을 한다라는 소리가 되고 이 로그라고 하는 건 이 로그 캐시라는 그 안드로이드 디버깅 할 수 있는 저희가 버그를 잡아내거나 뭐 이제 특정 구문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거를 로그캣으로 체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자, 로그를 한번 찍어봅시다.
자, 여기서 쌍따옴표로 쌍따옴표로 onCreate 해봅시다. onCreate를 앞에다 두시고, 자, 쉼표 하시고, 다시 쌍따옴표에서 enter라고 칩시다. enter. 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다 붙여넣어요. 여기다가. 생명주기별로 그냥 싹 다 붙여넣어버려. onPause 밑에다가 붙이고, onStart 밑에다 붙이고, onDestroy, onRestart 다 붙이고, 여기 구문들을 더블클릭, 컨트롤-C, 컨트롤-V, 더블클릭, 컨트롤-C, 컨트롤-V, 더블클릭, 컨트롤-C, 컨트롤-V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생명주기별로 헷갈리지 않게 다 명시를 해주면서 붙여 넣어 봅시다. 그러면은 생명주기별로 다 로그들이 준비가 되었죠. 자, 이 상태로 앱 실행 버튼을 눌러 봅시다. 자, 앱이 실행이 되었는데요. 이미 이 앱이 실행이 됨으로써 로그캣에 로그들이 이미 다 찍혔을 거예요. 자, 확인을 바로 해보죠. 자, 여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상단, 하단에, 로그캣이 있죠. 로그캣을 펼쳐서, 자, 이거를, 이 앱으로 라이프 사이클 이그젬플,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에 세팅이 되어 있나 확인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로그 필터라고 해서, verbose, debug, info, warning, error, assault 다 있는데요. 저희는 로그.e, 그러니까 로그.error를 지금 형태로 필터를 찍었기 때문에, 필터를 이렇게 에러로 잡아줍시다. 자, 그리고, 이게 가끔씩 로그캣이 한 번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뭐 버그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다시 그냥 앱을 실행을 해줍시다. 이거 눌러주시고, 자, 이번에는 뭔가 출력이 되었죠. 앱이 다시 실행이 되면서 onCreate, onStart, onResume 얘네들이 각각 엔터를 탔네요. 그죠?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onCreate는 액티비티가 이제 생성이 되었을 때 내부 구문들을 실행한다 할 때 이제 여기 로고를 탄 거고요. 그 다음에 onStart는 이제 액티비티가 화면에 보이기 직전에 이제 호출이 되는 메소드고요. onResume은 이게 재개하다, 다시 시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액티비티가 이제 화면상에 실제로 사용자에게 보여지고 있을 때, 그때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동작도 아직 받지는 않았을 때, 이제 그런 상황일 때 호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onResume도 다 정상적으로 순서대로 탔죠. 여기 이 라이프 사이클 그대로 보시게 되면 onCreate, onStart, onResume 이런 순으로 쭉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액티비티 러닝 스테이터스 이 지금 상태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홈 버튼을 눌러볼까요? 이 상황에서 홈 버튼 누르면은 onPause와 onStop을 실행을 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액티비티가 돌고 있다가 이제 만약에 홈 버튼을 눌러서 백그라운드로 나갔어. 그러면은 onPause와 onStop이 호출이 되는데, 자, onPause랑 onStop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onPause는 일단은 액티비티가 다른 액티비티로 이제 전환시키게 될 때 바로 그 플래그가 나옵니다. 그 신호가 나오는 거고, onStop은 이제 그 체인지가 되고 난 이후에 기존 액티비티와 이제 다른 액티비티랑 완전히 바뀌어져서 기존 액티비티가 안 보여지는 상태까지 도달했을 때 onStop이 호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앱을 돌아가 보죠. 다시 앱을 실행을 해보면, 제가 모르고 이제 앱을 이거 다시 빌드해서 시작을 했는데, 다시 아까처럼 보여드릴게요. 홈 버튼으로 나갔어. 그죠? onPause, onStart까지 왔고, 자, 여기서 다시 저희가 라이프 사이클 이그젬플을 실행을 시키면은, 자, 앱을 다시 키게 되면, 보시게 되면 onRestart, onStart, onResume 이렇게 호출이 되네요. 자, 보시면, 자, 저희가 아까 마지막 스테이터스가 onStop 상태였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마지막이 액티비티가 밖에 나와 있었을 상황은 onStop까지 왔어요. 왜냐면은 지금 아까 이 앱 말고 홈 버튼 눌러서 나갔을 때에 대한 화면도 사실은 저희가 뭐 직접 앱을 구현한 게 아닐 뿐이지, 이 그 메인 화면, 런처 화면 자체도 액티비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앱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액티비티가 지금 이 라이프 사이클 이그젬플에서 메인 액티비티라는 화면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onStop까지 호출이 내려오게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onStop까지 왔죠. 여기까지. 근데 저희가 다시 앱을 다시 키면서, 자, 라이프 사이클 순서상으로 앱을 다시 켜버리면 이쪽을 타게 되면서 onRestart로 올라가요. onRestart 올라가고 onStart로 다시 호출이 되면서 onResume까지 타고 다시 액티비티 러닝 스테이터스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순서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액티비티가 사용자가 어떠한 액션에 따라서 또는 어떠한 생명 주기의 그 프로세스로 흘러가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처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걸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온포즈, 만약에 이제 이 앱을 빠져나갔어. 온포즈나 온스탑에다가 여러분들이 이게 음악 앱이에요. 음악 재생 앱인 MP3 재생 앱인데 만약에 홈 버튼을 눌러서 나갔을 때는 음악을 꺼주고 싶을 수도 있죠. 그 개발자의 의도에 따라서 음악을 꺼준다든지 뭐 아니면 토스트 메시지를 뭐 잠깐 띄워준다든지 뭐 이런 처리들을 해보고 싶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온포즈나 온스탑 내부에서 그 현재 음악 재생 상태를 뭐 체크한 다음에 중지를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다시 올리줌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홈 버튼을 다시 눌렀었던 상황에서 기존 앱을 다시 실행해서 올리줌까지 도달했을 때 이때 다시 이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재개 다시 실행 상태이기 때문에 음악을 다시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처리들을 개발자 의도대로 구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뭐 온 디스트로이라고 했을 때 이 액티비티가 파괴되는 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액티비티가 파괴된다라는 의미가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모든 것들을 다 초기화로 돌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액티비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써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빠져나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빠져나가면서 뭔가 해주고 싶은 처리들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온 디스트로이다가 하시면 되고 뭐 여러가지 이렇게 다 구현이 가능한 거죠. 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만 이해하고 있으면. 자, 근데 제가 이 온포즈랑 온스탑은 특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 생명주기에서 키포인트가 약간 이런 건데 자, 이게 온포즈는 아까 이제 액티비티가 다른 액티비티랑 체인지가 될 때 여기를 탄다고 했죠. 그때 여기를 타고 있는데 가만히 냅두면 이제 이 온스탑 상태까지 가버려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온포즈와 온스탑의 차이는 온스탑은 기존 원래 액티비티를 완벽하게 가려져 버려서 보이지 않는 상황일 때 온스탑이 호출이 돼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온포즈는 체인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다시 올리줌으로 가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상황일 때 이제 그래서 온포즈와 온스탑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려면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생명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 이 온포즈와 온스탑의 차이를 명확하게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액티비티를 하나 만들 건데요. 패키지명 끝에서 우클릭 New Activity Empty Activity 빈 액티비티를 하나 만듭시다. 이러면 자유롭게 저는 서버 액티비티라고 지을게요. 엔터 하시고 만들면 뭐 이런 자바 클래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클래스가 생성이 되면은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작업만 합시다. 익스텐드 상속받고 있는 이 액티비티에서 그냥 액티비티로 바꿔주시고 저희가 이거를 반투명 액티비티로 만들 거예요. 자, 이 서브 액티비티는 반투명 액티비티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 건데 자, 여기서 이걸 액티비티로 바꿔주시고 매니페스트를 가시게 되면 제가 미리 준비는 해뒀는데 이 서브 액티비티 안에다가 테마를 이런 식으로 박아 넣을 겁니다. 이걸 다시 뭐 타이핑 한번 해드리면 자, 여기서 여기 액티비티 여기 안드로이드 네임 이후에 여기서 엔터를 한번 치시고 테마라고 하시면 안드로이드 테마 뭐 나올 거예요. 자동 완성 그냥 엔터 바로 누르시면 되고 여기서 TRA만 치셔도 다시 TR 자 골뱅이 하면 안드로이드 하고 이제 저 이퀄 골뱅이 안드로이드 이퀄 해서 여기서 TRA까지 치시면 뭐 트랜슬루션트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두 번째 거 스타일 테마 이거 트랜슬루션트를 이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트랜슬루센트 제가 발음을 잘 못하겠네요. 트랜슬루센트일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테마를 지정을 해주시고 얘가 이제 투명 테마를 매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액티비티를 투명하게만 만들어 주시면 작업이 끝나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서 서브 액티비티로 갈 방법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뭐 간단하게 이거 액티비티에서 뭐 버튼 하나 맨급시다. 여기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그냥 지우시고 얘를 리니어 레이아웃 형태로 바꿔봅시다. 여기 오리엔테이션 버티칼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주시고 여기서 버튼 간단하게 하나 만듭시다. 버튼 만들고 아이디를 하나 주죠. 아이디 엔터 btn 언더바 move 라는 아이디를 만드시고요. 자, 여기서 메인 액티비티 자 온클릭 리스너 하나 만들 겁니다. find by id r.id.btn move
하고 .set on click listener 자동 완성해주시고 new 띄고 대문자 V까지만 하시면 view.on click listener 자동 완성 뜨죠.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손쉽게 on클릭이 완성이 되고요. 여기서 start activity 엔터 new intent 엔터 여기서 main activity 엔터 .dis 띄고 자 쉼표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이동할 액티비티죠. 서브 액티비티 .class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자 메인에서 서브로 이동하는 액티비티 로직이 완성이 되죠. 이동하는 그러면은 서브 액티비티로 도착을 했을 때 자, 서브 액티비티가 지금 너무 심심하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이 서브 액티비티에서 버튼을 하나 배치하겠습니다. 버튼을 이렇게 중간에다가 놓고 여기 플러스를 다 눌러줍니다. 0000 만들어줍시다. 0000 만들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둡시다. 이렇게 두시고 앱을 한번 실행해 봅시다. 자, 앱을 실행하시게 되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버튼 형태가 좀 다르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쓰던 테마를 쓰는 게 아니라서 서브 액티비티는 이제 그냥 액티비티를 상속을 받아서 여기서 일단 투명 뷰를 하나 띄웠어요. 지금 메인에서 서브로 이동을 한 거예요. 한 건데 제가 아까 그림판으로도 설명드렸지만 저 메인 액티비티 바깥에 떠 있는 애가 A가 떠 있고 그 위에 햄버거처럼 B가 지금 쌓인 거예요. 투명 뷰가 쌓였고 여기 지금 버튼 하나 맨 걸어 놓은 게 지금 이 버튼이 이 버튼이에요. 지금 레이아웃 테마가 달라서 그런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메인이랑 서브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상황 이 상황일 때 생명주기 프로세스를 보면 onCreate, onStart, onResume, onPause까지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아까랑 차이점이 있는 게 자, onCreate, onStart, onResume 요거 아까 액티비티 실행했을 때에 대한 스테이터스 액티비티 러닝 하고 있다가 제가 버튼을 눌렀죠. 서브 액티비티로 이동할 때 여기를 타죠. 왜냐면 액티비티가 체인징이 벌어지는 시점이니까 onPause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 온스탑으로 그냥 수순 따라서 내려가는 게 맞는데 온스탑으로 지금 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온스탑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은 기존의 이 A라는 지금 이제 햄버거 스택이 완전히 B에 의해서 가려져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투명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투명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로만 체크해도 이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온스탑 상태라고 명시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온포즈에서 그냥 멈춰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아마 서브 액티비티는 죽을 거예요. 자, 죽는다는 건 온 디스토리에 보세 서브 액티비티가 죽는다는 거고 그러면 A 액티비티는 온 포즈에서 되돌아가서 그 백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온 리줌이 호출이 되어야 정상이겠죠. 자, 여기서 뒤로 가기를 한번 눌러주시면 바로 저희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온 리줌으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일반적으로 자, 이거 로고캣 한번 비웠다가 휴지통 눌러서 제거해주시고 온포즈, 온스탑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아까랑은 다르죠. 아까 온포즈까지만 하고 끝났는데 지금은 온스탑까지 내려온 상황. 왜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런처 화면도 액티비티예요. 화면이에요.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가 완벽하게 이 화면이 가려지게 되면서 안 보이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만약에 다시 못 들어갔어. 들어가면은 온 리스타트 쪽으로 이동될 겁니다. 온스탑에서 재개되면 온 리스타트 쪽으로 가고요. 온포즈에서 재개되면 이쪽으로 온리줌으로 바로 타는 그러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차이점. 이게 바로 온스탑과 온포즈 이 두 개의 차이점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조금만 인지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면접을 가서 이런 질문들이 치고 들어와도 여러분들이 잘 대답할 수 있고 꼭 면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 개발할 때도 엄청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주기에 대해서는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게 재미없는 내용일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코딩하다가 반드시 맞닥뜨리게 될 거고 반드시 필요하게 될 내용이니까 꼭 이번 기회에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